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안타깝게도 치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홍콩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영상이 어저께 이슈가 된 걸로 봤거든요. 거짓 뉴스예요. 안녕하세요. 장원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라면 감염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신뢰하시고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미리 취합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동영상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건지 저희는 동영상만 보고는 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위험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폐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았거나 고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다가 탈수나 열 같은 문제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반은 예스, 반은 노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뿜어져 나오는 비말이라고 하죠. 침이나 이런 신체 분비물에 의한 그런 감염은 보통 1에서 2m까지 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률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공기 중에서 금방 희석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공간에서 있다고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좁은 공간에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감염 위험률은 높아지기 마련이죠. 같은 공간에 잠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외출 후에는 손 씻기를 잘 하면 대부분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목적은 이미 전염된, 감염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눈의 점막, 코, 입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은 100번 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 중에 악수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팔꿈치 악수도 유행하긴 하는데, 악수를 했다면 바로 손 소독제로 이렇게 세정을 하면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리를 잠깐 피해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해서 손을 깨끗하게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묻는다고 이게 피부를 뚫고 바이러스가 들어오진 않아요. 바이러스나 다른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막이 우리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지는 것만으로 전염이 되진 않고, 만져서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는데 입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눈을 이렇게 비벼서 점막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KF8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F94나 수술용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겠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안 쓰는 것보다는 일반 마스크라도 쓰는 게 낫겠고요. 다만 KF94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좀 어려우신 고령 환자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숨쉬기가 갑갑해 할 수 있어요. 들숨은 편하게 들이마시고 날숨은 또 이렇게 마스크가 습기가 안 차게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실리콘 밸브가 있는 그런 마스크도 있거든요. 그런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호흡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무조건 예스입니다. 외출해서 손을 씻을 곳을 마땅히 찾을 수도 없고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제로 손을 씻는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마주치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누가 저에게 기침을 했어요. 이렇게 묻었겠죠? 집에 돌아와서 마스크를 벗어요. 이렇게 벗고 벗어낼 때 제 손에 이미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어요. 갑갑해. 코도 갑갑하고 눈도 갑갑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갈 수 있고 코 점막에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제 꿀팁은 의료진들은 수술용 고글 또는 그냥 고글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멋내기용 안경이 있잖아요. 낮에는 선글라스를 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도수가 없는 안경을 착용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눈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면 만지려고 하다가도 손을 내리게 되겠죠. 안경을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고글을 사용하고 진료를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진료실에 있으면 아무도 다시는 병원에 안 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렵고, 만약에 공항을 간다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것도 꽤 멋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주 낮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마스크 사용과 손 세정을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 그래도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꾸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손 씻기는 마스크 교육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다시 한번 마스크 사용이 중요한 이유, 손 씻는 것을 부모님이 함께 교육을 시킨다면 도움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거든요. 가방에 손소독제를 이렇게 고리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른다거나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간다거나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는 항상 가방에 걸린 그 손소독제로 충분히 사이사이를 손소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감염이 될 만한 그런 곳은 가급적 안 가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안타깝게도 치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감기도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콧물이 흐르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콧물을 감소시키는 약을 쓰거나 해열제를 쓰고, 근육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써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죽일 수 있는 약은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흔하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되게 잘해요. 그 약을 개발했을지라도 이미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개발된 약이 듣지 않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변종 변이가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이나 약물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성질도 쉽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또 이제 다른 종으로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서, 홍콩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영상이 어저께 이슈가 된 걸로 봤거든요. 근데 거짓 뉴스예요. 백신이 개발돼서 임상 시험을 하고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정말 빨라도.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백신이 개발됐다, 사람에게 쓸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바이러스나 그 좀비 영화에서 보듯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최후의 1인을 찾아서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혈청 만든다, 항체를 분리해낸다, 그리고 며칠 만에 백신을 만들어낸다.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치료실에 들어가는 것은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선 목적은 격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환자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음압 병실을 사용하는 것이죠.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공기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음압 병실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고, 열이 난다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또 폐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해서 환자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격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하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조금 심한 감기, 독감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다른 질환을 앓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큰 합병증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겁부터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에서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도 했지만 초동 대처가 매우 부실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데 다 퍼뜨릴 대로 퍼져나가고 나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지 않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마스크가 들뜨지 않도록 잘 착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쓰는 수술용 마스크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고 하죠. 옆으로 보면은 붕 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코를 완전히 눌러서 밀착을 시키고요. 이 밑에도 턱을 이렇게 완전히 씌울 수 있게 해서 밀착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수시로 썼다 벗었다 하는 것보다는 쭉 끼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더운 나라에 갔거나 이렇게 습하거나 물에 젖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깨끗한 그 드라이한 마스크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고, 30초 이상 손 씻게요. 저도 씻어봤더니 이제 큰 수술, 뭐 제왕절개라든지 뭐 자궁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큰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를 빼고는 손 씻기를 30초 이상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비누기만 다 없어지면 다 끝내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해서 30초 이상 잘 비벼서 흐르는 물을 잘 닦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손을 씻을 수 없는 곳에서는 수시로 손 소독제를 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셀프 격리하신 다음에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1339 다산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모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깨톡에 자궁 언니에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